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글로벌 싱크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에비아라 대표님. 에비아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에비하라라고 합니다. 今ずっとベンチャー投資をしていまして、日本と韓国で投資活動をしています。今はですね、パークシャーアルゴリズムファンドというベンチャーファンド、パークシャーという日本の会社と、あと松尾健と、あと私が個人で入っているファンドでですね、インターネット系、特に生成 AI の会社に投資をしているファンドをやっています。中国、日本、あと韓国にも投資をしているファンドですと。 제가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지금 에비아라장이 이거 회사 이름 뭐였죠? 코토바 테크놀로지. 코토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일본 쪽 뭐 실시간 번역 어플인 것 같아요. 이걸로 조금 듣고 있는데 거기 다 들리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 팍샤 캐피탈에서 투자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이버 에이전트 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一緒に働いてましたね。 배경 설명을 해줘. 두 분이 또 같이 일하신 적이 있잖아요. 에비아라 대표님은 2013년부터 제가 사이버 에이전트 캐피탈, 즉 그 당시에는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즈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 오피스 세팅을 할 때 2013년 1월부터 같이 일한 사이이고 2016년에 한국 투자 파트너스로 이제 옮겼는데 그때까지 계속 같이 한국 오피스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인원수로 한국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첫 투자가 카카오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가 카카오로 인수합병된 김기사, 세 번째 투자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려간 배달의 민족, 우아브라더스 등, 그리고 1회 때 나왔던 블라인드, 아, 좋네. 거기는 이제 거의 테스트할 때쯤에 투자한 완전 시드였듯이 당시 그래도 사이버 에이전트가 일본에서 들어온 몇 안 되는 투자 회사로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흡수를 했었던 사례가 있고 그것들을 전부 이제 총괄을 하셨던 한국의 1호 대표님이셨고요. 벤처 캐피탈의 테크씬에서는 아마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오래된 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호 형님의 과거 오야붕. 振り向けば2012年、まあもう来てましたからね、その時は。で、その時に、まあ、登記本だけあって、その後、まあ、EQ と、まあ、僕、ジョインして、ちょうど多分投資活動は13年の1月から3月まで。で、カカオから、まあ、スタートして、いろんな案件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まあ、振り返ってどうでしたっていうので、スタートしてみましょう。もともとだからカカオに投資する気はなかったんですね。事業提携をしに行こうっていう話で、で行ったら日本のパートナーをなんか探しているとカカオが言っていて、じゃあ投資も含めてやりませんかっていうような提案をしたんだよね。でも事業提携自体はもうヤフーと決まっていたと。ああ、なるほど。そうそう、ヤフーと決まっていたんで、投資だったらまだあり得るかもみたいな話で投資をした。サイバーはなんか結構中立的だったじゃん。いつもそうです、なんかその事業をその絶対うちでやってくれとかそういうのはなかったの、順投資だったんで、で他の会社は結構その事業の縛りの提案とかがあったみたいな話があって、投資だけだったらまあ大丈夫ですよみたいなので投資できたって感じ。 이때 카카오가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シリーズ A じゃないか。投資した韓国投資パートナーズ多分同じぐらいの同じぐらいだって感じね。 딱 요약드리면은 원래는 사업 제휴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카카오를 만났고 당시에는 시리즈 A 아마 MAU 100만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 때예요. 그리고 막 그때 야 SK에서 야 문자를 공짜로 보내주는데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럴 때쯤이었는데 사업 제휴를 하기 위해 만났고 그쪽에서는 안 그래도 일본 파트너 좀 찾고 있었다. 하지만은 야후랑 이미 같이 하기로 뭔가 결정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에이전트는 꽤 이 영업력이 좋은 회사라서 그러면은 뭐 투자라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얘기합시다 하다가 그게 투자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업 제휴 때문에 만났고 딱 첫 이미지가 야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얘네 대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한번 뭐 100만 정도 나오는데 얘네 한번 지켜보자. 한번 쓱 들어가 볼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던 거예요? 카카오에 대해서. 最初韓国にこういうその伸びてるサービスがあるんで、いやこれを日本に持ってき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話だったはずだよね。でも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その話がうまくいかなくて、事業っていう話はうまくいかなかったけど投資はできたんで投資しておこうみたいな話。北川さんとかその時の西条さんってアジアのまず B2C で伸びてるところは全部見てみようみたいな感じで
当たったのか、なぜなら日本ってそんな結構ガラパゴスなイメージあるから、でも結構早い段階でカカオとかトコペディアにリーチできてるけど、その背景ってあります？その時の。いや、それ特に背景はなくて、まあそのインドネシアは多分バタラさんっていう、まあ、その有名な起業家がいて、もともとインドネシアの出身の方なんで、インドネシアで投資をしようと思ってるっていう相談をしたら、おそらく多分紹介をしてもらったのがトコペディアだった。でカカオはもうシンプルにさっき言った通り事業提携しようと思ったら、まあ投資案件としてまあ話があったっていう、まあ本当偶然。 카카오 전에는 투자 검토를 한 게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カカオの前は投資したことはないはずです。まあでも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は昔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コリアっていう広告代理店として進出はしていた。その時結構あんまりいい思いをしてなかったみたいで、なんか普通に撤退してるんですよね。広告代理事業としては。 그러면은 그러다가 카카오를 우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만나서 사업 제휴 이외에 투자라는 걸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한국 스타트업 씬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たまたまだと思うけどね、全部その意図的にここに進出しようっていうよりは、ベトナムもたまたま日本でインターンしてたベトナム人が結構優秀で、彼をそうズンさんっていうズン君っていう人間だけど、まあ、彼を、まあ、じゃあベトナム担当にしてベトナム投資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話だったんで、戦略的にここやろうっていうよりは、多分そのたまたま縁がつながって投資をしてた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韓国に関して投資に関しては確かそのソフトバンクベンチャーズと最初ファンド作ろうみたいな話があったっていう話を聞いていて、であれば基本的に未経験者を送るスタイルだ、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は。ただその韓国の場合はもう発達している、投資とかもかなりマーケットも発達している国だから経験者を送ろうみたいな話になって、まあ私がまあ来たっていうような形です。まあ私の場合はまあ韓国来る前もずっと投資をしていた経験はあったので、はい、来る前。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사이버 에이전트는 이게 아마 네이버랑 비슷한 시기에 성장한 회사예요. 시총은 물론 지금 네이버가 좀 크긴 한데, 그때 여기 이제 후지타 스토무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자인데, 상장하자마자 대규모의 투자를 처음 한 곳이 한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때 온라인 광고가 쭉 올라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광고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하고 매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다 날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막 좋은 추억이 있지는 않은 곳. 그래서 향후 카카오에 번 돈이 상당한 돈이 본사로 들어갔는데 재투자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좀 재투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날린 돈 정도 회수한 거라고.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게 특별히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한국은 알고 있었는데, 사이버 에이전트의 좀 특징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입사 한 3년, 4년 된 사람도 자회사 사장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그냥 막 시키는 곳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머추어됐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본 사람 보내자. 그래서 에비아라 대표가 오게 됐고, 딴 나라들은 다 그냥 거기 인턴하던 친구 잘하던데 그냥 그 친구 그 컨트리 매니저 시키면 안 돼? 이러면서 각각 아시아에 있는 벤처 캐피탈 헤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어발로 뻗어가게 되는 게 지금 약간 좀 사이즈는 다르지만 사이버 에이전트 캐피탈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한국은 사이버 에이전트 최고의 에이스가 왔다, 한국으로. エースとは自分では言い難い。 자기 입으로 말할 순 없다. 아, 알았어. 내 입으로 얘기할게. 에이스가 왔고, 내 입으로 エー 얘기하고. スとは言い難いけど、まあそこそこ日本でもちゃんとやってましたよっていう。なんか 빠르게 성장하고 정말 투자하기도 재밌고 막 그랬을 때 아니에요? 어때 좀 기억을 떠올리면? あの時でもちょうどスマートフォンが出てきたところで結構面白いタイミングで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まあ、特化型のバーティカルのサービスがいっぱい出てきてたりしてて、今まで韓国ってなんかその全部カフェだったし、カフェの文化がなんかアプリになんか移行していくみたいなタイミングだったから、 O2O 전성기, 플랫폼 전성기. 그렇죠. 이제 뭐 모바일로 넘어가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었고, 우리나라가 제 기억엔 조금 더 일본보다 빨랐던 것. 韓国は基本的になんか B2C のサービスは早いっていう認識できてたし、まあ我々というか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時代もそういうその意識で、まあ、韓国は早いからっていうので。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면은 형님들 투자하기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릭상 정호 형한테 어떻게 일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200개씩 만났다고?
어떻게 딜 소싱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한국 업체들? ディール送信がもう基本的にまああれだよね、コールドコールだったよね。 그냥 만난다. イベント出て PR して案件紹介してもらうか、その2つだけど、でも紹介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ね。結構頑張って彼が。 그 이제 저는 이 업계 어차피 딴 곳에서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테크 쪽은 오래 있었으니까 한국에 있었던 그래도 1, 2세대 창업가들이랑 많이 연결이 됐었던 게 하나고 이렇게 딱 찍히는 이미지를 봐서도 알겠지만 약간 좀 마지메 한 사람이에요. 왓더즈 마지메 마지메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심플하게 그냥 딱 그냥 뚝심 있게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 2013, 14년에 했던 게 그냥 월요일 정도 빼놓고 화수목금은 계속 오전 오후 콜드콜 아니면 인커밍 콜 계속 기계처럼 미팅. 그럼 둘이서 계속 같이 만난다? 거기에 또 한 명 또 있었어요. 4명 혹은 3명의 팀인데 イベントは大体出てたもんね。何のイベント行ってもなんかその私がいるっていうような話。 어딜 가도 에비아라가 있다 뭐 이런 약간 뭐 고벤처스라든지 言葉も全く分かんなかったんでちょっと苦痛でしかなかったけどな、ゴベンチャーズでねキムギさんも紹介してもらったんでね。 그때는 약간 그냥 각계 전투, 그냥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신. 아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세본 적 있었는데 진짜 거의 200개 가까이 됐었어요. 그 한 1년 좀 넘는 1년 기간 안에 동안. 200개 정도의 콜드콜이 됐건 뭐 인바운드 콜이 됐건 만났다. 그래서 뭐 카카오 투자했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회사들이 아까 서두에 얘기하긴 했지만 뭐 카카오는 이미 있었고 カカオ終わったさ、ハフェとか、ね、 하웨 ハフェ 화해가 화해. 그런 케이스. 에비아라 대표님이 일본의 앳코스메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온라인에서 성공을 시키고 상장한 회사가 있고 거기에 창업자들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아이디어로 아니 화장품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왜 이런 커뮤니티나 리뷰 소비자를 붙잡고 있는 서비스가 없냐 해서 그때 만난 게 화해. 그때가 아마 대학생이었어. 이용 대표가 완전 대학생일 얼리 때? 완전 얼리 때. 그때 이제 다운로드가 20만인가 30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 익스트림리 얼리도 아니네. 어느 정도 나오긴 한 거네. 배민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배민? ペミンはもうペミンあれじゃないストーリーペミンはエリックが多分そのクオアルコムベンチャーズのコンサーに紹介してもらったんじゃない。こういうのは日本になんか似たもんないですかって言った時に出前館っていうのがあったけどまあちょっとビジネスが違いますねとか言ってなんで日本ってそういう配達ってならないんですかみたいな議論をしながら完全にスケールがこっちの方がでっかいかもしれないなと思ってコンさんと、ボーンエンジェルスとかのつながりで会いました. 그런데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근데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드랍을 한 상태였고 IMM이나 아니면 알토스나 이제 자본이 사이즈를 크게 키워가지고 끝내려고 했을 때 끝에 막 들어간 케이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진출하려고. 일본 진출이다. 그게 하나의 사이버 에이전트 또 힘이기도 했네. 그거밖에 없었죠. 진짜 기억에 나는 다른 딜은 없어요? 뭐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거나 야 얘네는 진짜 한번 특이했다. 途中でできなかったのはあれだよね。あれじゃないの。一番大きいのはトスじゃないの。で我々がやったイベントでもプレゼンしてもらって、そこでなんかアルトスがそれを見て投資したんだけど、僕らはなんかちょっとなんか法的に問題はないけどちょっとグレーだと思われるようなやり方をやってたからこれは投資しない方がいいよねみたいな話を内々でしてちょっと落としちゃったね。 근데 그때 토스가 지금처럼 완전 그 금융 앱이었던 거예요? 완전 얼리였던 거야? 그때는 공인인증서가 너무 속된 말로 개떡 같을 때여가지고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하냐 막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이제 라우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로 샌딩이 아니라 중계 껴가지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뭐 그런데 불법은 아니었고 다만 UX UI로서는 제일 편하게 만든다. 그게 이승건 대표의 당시에 그 이제 설명이었고 근데 미국에는 이미 유사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외국계 회사의 좀 불리한 점이기도 한데 본국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 일본 쪽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이걸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키자.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래도 한 2, 3년 동안 라이징 엑스포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일본 결승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상금도 주고 비즈니스 디벨로핑도 시키고 이런 건데 거기서 이성근 대표가 2위를 했어.
근데 왜 안 했어? 우리는 설명을 못 해가지고 내가 막 추천을 했어 그때. 아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저 이승원 대표님이 약간 뭐가 엣지가 있다고, 뭐가 다르다고 죠. 그런데 다음 날 바로 결정하시더라고. 그게 아마 시리즈 A, 프리 시리즈 A. 누가 결정했다는 거야? 이제 알토스가? 알토스는 다음 날 정도에 바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케이스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놓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딜들의 피를 섞고 성장기를 함께 옆에서 하신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한국에 이런 성장기 막 이때를 경험했고 지금도 한국에 투자 보고 계시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벤처씬, 투자씬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뭐 AI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뭐 AI 쪽 돈 몰리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결론은 뭐 컨슈머, 코스메틱 뷰티들 해외 진출 잘하고 있고 잘하는 회사는 또 잘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막 둘이서 신나게 얘기했던 그때 대비해서는 다이내믹함이 좀 없어졌달까? 분야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뭐 젠AI 쪽으로 해서 뭐 B2C가 됐건 B2B, 그러니까 툴 베이스로 뭔가 하는 회사를 몇 개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몇몇 회사들을 빼고는 한국에서 이렇다하게 막 뭐 ARR이 됐건 막 UCG 베이스로 막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데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럼 한국은 마켓 캡이 조금 작아서 그렇다면 미국 가기는 힘들고 미국은 더 잘하는 데를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여기를 시장으로 타겟해야 되는 거 아니냐. AI 얘기를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일본에서도 AI 관련 회사를 투자를 할 텐데 혹시 한국에 있는 AI 회사에 대한 투자 검토를 하고 있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いや現在も投資してる会社1件ありますからね 대표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캐파가 딸려. 그래서 보디가드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 에비아라의 호위무사 같은 분 아니십니까? 저 에비아라상의 현 꼬붕이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どちらかというとこっちが親分っぽいんだけどね 박씨 알고리즘 펀드에서 한국 그 투자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한상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저는 대학교를 일본에 졸업을 하고 일본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에비아라상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에비아라상 입장에서는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는 애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 러브콜을 많이 날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에 있다가 전략 컨설팅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러브콜이 왔었어요. 이제 같이 하자. 그때 딱 1억 펀드 결성할 때 러브콜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아는 거. 노무라 작업연구소라는 데서 아, 이제 1년 노무라. 반 정도 네, 일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1억 펀드 결성을 또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2억 펀드 결성에 맞춰서 이직을 또 하게 돼서 더 이상 이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한 3, 4년 정도 계속 안 간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3년 정도 이제 이 회사의 2호 펀드를 거의 정점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주로 한국 딜을 많이 보시는 거죠? 네네. 한국 쪽. 네. 투자 많이 그래도 하셨잖아요. 한국을 대충 몇 개 정도 했어요.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1호 펀드 제가 오기 전에 에비아라상이 6개를 투자를 했었어요 이미. 그 펀드의 사후 관리를 맡으면서 2호 펀드에서 4개를 제가 이제 같이 투자를 했죠. 어느 쪽이냐 하면은 조금 더 뭔가 B2C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우리 하고 거 좀 있다. 해줘, 우리 거. 10개나 이게 적게 투자한 게 아닌데 아무도 몰라. 일본 쪽 계열사 VC 꽤 있거든요. 뭐 팍샤 유명하고 글로벌 브레인도 계시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잖아. 우리 투자 업체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이렇게 좀 수면 위에 나왔다면 조용히 투자하나 약간 이렇게. 이참에 수면 위로 살짝 나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팍샤의 투자 전략 이런 거 보고 있다. 우리한테 투자 받거나 일본 쪽 진출하려면 이런 거 좀 고려해봐를 좀 오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AI를 쓰는 모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를 반드시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AI를 잘 활용해서 잘 좋은, 적용한다. 예, 좋은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그거 하나 하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인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밸류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3, 4개 정도씩밖에 투자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3, 덜 4개면은 적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적진 않죠. 티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에서 한 15억 정도. 그래도 꽤 네. 많이 하시는 거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내부의 어떤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5배, 10배 보고 그냥 투자할 게 아니라 더 많은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보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서 약간 스케일업을 잘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는 거 많이 어렵죠. 아무래도 해외 투자기도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차이가 별로 없다. 뭐해서?
이 어떤 한국과 일본의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머리 하나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네. B2C의 O2O의 버티컬이 어쩌죠. 한국이 좀 더 뭐 빨랐던 것 같은데. 뭐 불이 좀 잘 붙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AI라는 테마로 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반도체, 컨텐츠, 뭐 화장품 이런 확실히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AI의 적용도가 높아지면 뭔가 다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요거는 형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미국에 있던 투자자들도 약간 그러니까 미국은 못하는데 한국이 잘하는 무엇인가에 AI 붙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알려줘 빨리. 그 소래가 난 알려줘. 못해요. 아가씨. 콘텐츠 지금은 콘텐츠 쪽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고 콘텐츠 뭐 있고 어떻게 뭐 콘텐츠 자동으로 만들면 돼? 퀄리티가 동반된 콘텐츠의 어떤 제작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이전트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보조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 툴 같은 AI를 韓国の方が流れだからね、積極的に AI 使うとかそういうのあると思う。日本よりもリテラシーが高いから明らかに、積極的にやっぱりいろんなトライアンドエラーするっていうところが韓国のいいところだから、まあね、そういう積極的に AI 使ったりする会社は多分韓国の方が先に出るはず。ただ産業化ですごい使われてるんですけど、あんまりバレたくないっていう動きもありますよね。それを예를 들면 콘텐츠 영역에서는 특히 한국이? 예, 이거를 AI로 뭐 그렸습니다, AI로 썼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반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밖에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AI와 컨텐츠 하면 만화, 예를 들어 우리는 웹툰이지만 만화 하면 또 일본이 역사도 깊고 훨씬 더 폭도 넓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라든지 수기로 하는 걸 디지털로 하는 엔지니어 풀도 일본이 훨씬 더 많은데 한국보다. 한국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시작을 했으니까. 일본은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나 보네요. 아직은. 사실 한국도 많지 않아요, 그런 건. 아직 그럼 이네이블러 수준에서 아직 뭔가 더 엣지 있게 올라오고 있지 못한 것 같다. AI 툴을 누구보다 쓰고 싶어 하는 거는 본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들. 힘드니까. 본인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툴이 아직 없다. 여러 가지 쓰기 뭐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언젠가 올라오겠죠. AI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작 영역에서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갔던 일이잖아요. 창작 영역에 있던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이 AI라는 흐름 속에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맞붙는 뭔가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고 한 얘기지만 일정 섹터는 AI가 대체할 거고 이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더 좋은 걸 창작하시던가 뭐 그렇게 가는 시기로 가겠지 뭐. 日本はでもなんかその昔のマーケットを守ろうとしてるやっぱり力が強いと思う、ね、そのやっぱり作家たちのそのクリエイティビティをいかにして守っていくかみたいな。だから少しずつ融合していこうみたいな。やっぱ保守的だけど韓国のはもうちょっといやなんかもうねアグレッシブに活用していこうみたいな流れはあると思うんね。 일본은 어쨌든 그 뭐 언제적 드래곤볼이야 하지만 지금도 드래곤볼이고 물론 이제 작고 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좀 어떤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파워들이 좀 더 세서 그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트라이얼 에러가 좀 적게 일어나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도 예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도는 바꿀 수는 있는데 인간의 혼과 이런 게 섞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그냥 커머셜 에어리아 그냥 상업용 광고라던가 사실 조금 더 돈과 연결돼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쪽에 뭐 미디어 관련된 AI들이 컨텐츠 애들이 더 적용이 돼서 당분간은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 그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실제로는 뭐 웹툰이나 꼭 이런 완전 버티컬이 아니더라도 어드버타이즈먼트 서프라이 밸류 체인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곳들도 좀 보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림을 그리는 영역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가 강한데 스토리텔링 부분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각본, 뭐 스토리 라인이라던가 그런 쪽은 AI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이런 아이디어 어때라고 AI가 제안해 주는 것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 영역은 이제 내가 볼 때 AI가 아이디어 더 잘 던지는 것 같아. やっぱり原点主義があるから日本はやっぱり大企業中心の原点主義なんで、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원점주의? 원점주의. 왓더스 원점주의. 겐텐슈기.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기존 것들의 어떤 프로토콜을 중요시 여긴다. 전통. 뭐 그런 약간 레거시 헤리티지. 契約書とかのさ一つでもミスを許さないというでミスが発生するとあこいつもミスするやつだな 한국도 원점주의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그런 프로세스랑 과정 거기에 따른 뭐 어때요?
원점주의라는 말보다는 사실 경로 의존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쓰던 걸 계속 쓰고 싶어 하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꿨을 때 이게 얼만큼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내가 일본 전혀 모르는데 개인으로는 뭘 쓰면 편하고 다 바꾸고 좋은 걸 아는데 집단 사회에서 타인한테 피해 주기 싫고 뭔가 이런 영향받는 거에 조금 이렇게 터부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좀 그런 성향이 드러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잘못 해석했나 내가? 아니, 개인 레벨에서 AI를 써가지고 뭐 한다, 기획을 짠다 이런 거는 뭐 전혀,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전체 뭐 프로세스를 바꿉시다, 아니면 뭐 결제 라인을 바꿉시다 이런 거는 좀 힘들죠. 企業に関してはだからさ、あれ製造業の文化が日本は強いんだと思うんだよね。製造業ってやっぱりミスしちゃいけないから、一つの部品とか何かが一つあったらもうなんか信頼が失われる。基本的に製造業の文化が日本は強いので、多分そういう感じ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はする。じゃあそっちあたりでの AI のこのすり合わせとか、まあでもそういう問題でもないか。でそういうところはでもやっぱ慎重だから、やっぱり導入するまでに1年2年とかかかったりするから結構大変なんです。 아까 이제 AI 활용소에서 우리 컨텐츠 미디어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제 소견은 한국이랑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말고 지금 MZ 애들 있잖아. 막 20대에 이 창의성을 조직을 부셔서 나갈 수 있는 얘네들이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픈 AI가 됐건 엔트로픽 이런 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아시아 헤드쿼터를 싱가포르 아니면 도쿄 쪽에 많이 내잖아요. 일본은 인구수부터 시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빅테크들이 일본이라는 시장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로는 B2B는 훨씬 큰 게 맞음. 사이즈로 당연히 큰 게 맞고, 다만 문법이 다르다. B2C야 뭐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 해가지고 빵 터지면 확 올라가는데, 일본은 영업을 통해 가지고 끝판왕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 B2B 특유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게임인데, 그러면은 시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세일즈들이 같이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이들이 우수해야 되고, 이러한 점점 무거워지는 걸 버티면서 B2B 시장에서 딴 일본의 우수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겠냐. 특히나 또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포인트는, 이건 아마 우리 한 대표님이 좀 설명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B2B의 이 영업,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 A교, A교? 영업맨, 영업맨. 한국보다도 영업을 굉장히 높게 쳐요, 일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듣게 한번 미묘한 그 차이를. 빅테크들이 글로벌 GTM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정 리즌별로 그 컬처와 비즈니스 맥락에 맞는 GTM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볼 땐 약간 일본 타겟으로 하는 B2B GTM 전략인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저도 많은 스타트업 한국 대표님들 만나면서 이제 일본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니까 돌아다니셔서 파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하실 거 아니면 못 하실 거다. 현지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말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이 어떤 우리 회사 안에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얘기는 다 알 수 있는, 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든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든 원래 알고 있든 간에 그런 좀 굉장히 깊은 라포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한 사람이 회사 한 3-4개씩 맡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큰 데는 한 개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맡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엑스퍼트인 거죠. 그 뭔가를 팔기 위한 엑스퍼트. 우리의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CS, CX 또 다 전담을 해서 맡아주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좀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관계도 쌓고, 약간 좀 네, 어렵다면 어려운 일인데. 그럼 약간 각도를 틀어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영업, 세일즈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사업 개발할 때 실은 우리는 좀 더 스피드, 그 다음에 일단 팍팍팍 쳐봐, 일단 그 다음에 액션 퍼스트 이런데, 일본에서 영업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많은 절차와 프로토콜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문화? 그래서 이 회사에는 뭐 이런 거 싫어한다던가 이렇게 해준다. それをちゃんと理解しながら
まあ上から下から両方からうまくやっていったりするっていう技が必要だか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일본이라는 시장을 그냥 야 일본 우리가 시장 크다 B2B 엔터프라이즈 시장 크다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이거 잘 모르면 거기에 뭐 전문가가 됐거나 에이전시 잘 만나서 아니면 팍샤 같은 데 투자 받으면 또 잘 도와줄 거잖아. 結構でもねビジデブの人取るのは日本企業もかなり競争してるので、本当にそういう人取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ね、例えば取れてるところはうまくいってるところは、まあ、オルガナイズとか佐藤さんっていう、まあ、日本人の 키맨에 접근하는 것도 능력이고 접근해서 더 들어가는 것도 능력인데 이걸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일본에 진출을 할 수 있겠냐. 왜냐면 저만 해도 지금 일본에 팀 세팅하려고 저 지금 한 달 동안 2주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인건비의 한 3배 정도 곱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360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이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도 채널 코퍼레이션, 강남 언니, 몇몇 얼리 말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족적을 남긴 스타트업들이 일본을 몇 년 전부터 후렸어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존하면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강남 언니는 괜찮지 않나? カンナモにもいやうまくいってる方だと思うけど、多分 買収もしましたから。 1位はでもあれなんじゃないのまだ日本の会社、 요 근래 들어서 봤던 한국 회사들 중에 야 얘네 조금 일본에서 플레이 할 만하다.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スプーンラジオとかうまく 스푼. 폰 라디오는 아마 라디오 버전으로요 지금. 일본도 충분히 그런 솔루션들 다 있는 거 아닌가? 아유文化が そもそも最初なかったんですよね。いやあると思うんだけどなんか多分うまくいかなかったんだよね日本がね。 약간 그래도 약간 소위 말하는 플랫폼류랑 이런 거네. 일본의 서브컬처 커뮤니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클럽하우스라는 그 나왔을 때 막 셀럽들이 와가지고 막 뿌려대면서 커졌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런 플레이보다 동네에 있는 서브 셀럽틱한 사람들이 여러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항상 오면 듣고 있는 팬덤들이 많진 않지만 단단하게 존재하는 중소형 팬덤방들이 엄청 많은 느낌? 알기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서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 가서 잡지 코너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잡지를 막 기차 모형 잡지가 있다던가 정말 뭐 이런 것도 잡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 다 시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크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장. 퉁쳐서 보면 안 되는 시장. まあオタク向けのマーケットはやっぱり異常に大きいんだなっていうのは僕らもねそのバーチャル YouTuber の会社があんなに日本で大きくなる、まあ、世界的に大きくな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想像できなかったね。 아とあれも紹介したらどうですか? 게이트박스 투자하신 곳인데 아키하바라 무슨 다락방 같은 데서 골방에서 뭘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핵융합 엔지니어였나? 아키하바라 핵융합이면 그거 21세기 소년 막 이런 만화 아니야? 뭐 약간 다락방은 그렇게 보이는데 좋아 오케이. 거기에서 이렇게 무슨 요만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디지털 요정이 막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3차원으로. 나는 처음에 홀로그램인 줄 알았어. 근데 홀로그램은 지금 현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각도의 프로젝트를 이 소재랑 각도에 다 맞춰가지고 진짜 홀로그램처럼 구현을 한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 움직인다는 것도 당연히 좋고 하지만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LLM을 통해서 우리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표 딱 보자마자 골방에서 더 이상 이거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BTS의 디지털 캐릭터를 살리든지 아니면 블랙핑크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로 보급을 하면 완벽한 게임 아니겠냐. 그러니까 IP랑 기술이랑 엮여있는 어떤 것에서 필요 이상으로 깊게 파가지고 뭔가 뜬금없는 고퀄리티의 뭔가가 나와 있는 좀 그런 시장의 특징이 있었다. 오타쿠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재밌는 시장이네.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냐면 그래도 꽤 많은 케이스에 한국 스타트업 진출을 핸즈온으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지금 지난 얘기니까 배달의 민족도 꽤 붙어가지고 일본 등기도 막 넣어주고 그러면서 꽤 많이 지원을 한 편인데 대부분
뭐 잘 된 케이스보다 안 된 케이스가 결론적으로 많았거든요. 어떤 거 같아요? 그때 그 경험.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실패, 어렵더라. 아쉬웠다.そういうのがちょっと細かいところでいっぱいあるんだよね。例えばさ人の採用の仕方とかでもね、日本の企業だったらこことこことここ使ってこういうふうに採用するんだけど、ちょっと人の紹介に頼っちゃうところとかあるじゃん。何をし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基本我々に、まあ、あんまり聞きに来ない、結構自分のやり方でやっちゃうところ多いよ。でも韓国の会社って。 톱다운데. 그러니까 뭐 저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저희는 다 도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한테 잘 안 와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방식으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의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의지를 했어.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었는데라는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부분,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아직은 좀 없는데 누군가를 구한다거나 이제 채용한다거나 할 때 일본은 좀 독특한 채용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좀 人は確かに大きいと思う。いやこの人でやっても立ち上がんなんじゃないみたいなのはまああるじゃない。 막 正直。 또多分 7,8割かもしれない。あとなんかまあ日本進出コンサルってかなりいろいろ増えちゃってるんで、あそうなんですか。まあなんか昨日まで何もしてなくてもなんか日本語と韓国語話せれば日本語コンサルできるみたいな状況になっちゃってるから、まあそういう人にねなんかうまい具合に大丈夫なのまあまあね言いくるめられたっていうか営業されてお願いしちゃっ 이게 て。 뭐 이게 우리가 이거 일본 말이긴 한데 한국 애들끼리 낙가마 장사하는 거잖아 그게. 아야 내가 너 회장님 좀 아는데 일단 나한테 좀 맡겨봐. 그럼 오야 씨 그래 우리 술 한잔 하고 좀 얘기해 볼까 이러다가 원래 실은 이 일본이 그 HR 시절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독특하고 또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부터 많이 이제 뒤틀리더라.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 현지에 가서 채용 시장도 HR도 특이하고 라이트 가이드를 만나는 게 어렵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스타트업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 버리고 어렵고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뭔가 준비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내에서도 뭐 일본계 창업자, 뭐 일본계 VC, 뭐 이런 커뮤니티 모임들이 있어서 뭐 거기서 좀 활동하다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뭐 그런 것들은 없는지. 글쎄요, 뭐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이런 구상도 있기는 해요. 뭐 저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은 양쪽을 아니까 양쪽에 어떤 좀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교류회 같은 걸 좀 평소에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는 있고. 일본 VC가 됐던 일본 창업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나 우리나라 와서 창업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냥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なかなかないんじゃないの。マーケットがそこまでやっぱりね日本ほど大きくないし難しいしね、韓国で物売る方が多分ね圧倒的にだから韓国のファウンダーが日本で創業しますと言ったらそれはまああるんじゃない。言葉ができれば問題ない。 그러니까 일본에 좀 더 이제 강한 엣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은 우리 대표님이 우리 저기 청중들 시청자들한테 팍시 앞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겠다. 일단 뭐 팍샤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언제나 뭐 모든 VC가 그렇지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연락을 주세요.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저희가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희를 보시고 저희가 뭐 투자 검토하는 것처럼 저희도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쌍방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만나서 인사하고 뭐 어떤 사업 하시는지 얘기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에비아라상 우리 한 대표님, 유정호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한투, 팍샤가 좀 협업 잘해서 좋은 업체 같이 투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